네, 제 기억에는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언젠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숏 메뉴를 보여주는 매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 2007년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숏 메뉴가 이제 그 매장에 붙어 있는 메뉴판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. 있습니다. 그 주문을 하면 스타벅스에 가서 저는 숏 사이즈로 주세요라고 하면 음료를 다 만들어 줍니다. 컵도 다 숏 사이즈 컵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. 근데 이렇게 그 숏 사이즈를 뺀 이유는 스타벅스 사이즈가 지금 4개로 구분이 됩니다. 숏, 톨, 그랑데, 그 다음에 벤티 이렇게 4개 사이즈가 있는데요. 숏이나 톨이나 뭐 그란데나 그렇게 만드는 시간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.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똑같이 커피 내리고 뭐 섞을 거 섞고 우유 섞고 뭐 물 섞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. 그 직원들이 쓰는 노동 시간이나 또 고객이 그걸 받았을 때 매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.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장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조그만 음료 싸게 팔았는데 고객이 오래 남아있으면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더 가격이 비싼 톨 사이즈나 그 이상 사이즈를 사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.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. 그 양으로만 따지면 큰 사이즈로 갈수록 가격 대비 양이 더 많죠. 뭐 이를테면 음료 사이즈가 3분의 1이 커지는 데 비해서 가격은 10분의 1만 더 내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런데 모든 음료가 그런 건 아닙니다. 특히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 스타벅스에서 전에 일했다는 사람이 올린 글을 보니까 라떼 종류의 경우는 그 우유가 들어가는 라떼 음료 같은 경우는 숏 사이즈나 톨 사이즈나 똑같이 그 에스프레소 샷이 한 잔씩 들어간다고 그래요. 실제로 이거를 처음 이제 문제를 공론화한 사람이 팀 하포드라는 그 영국의 경제학자인데요. 이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. 숏이나 톨이나 들어가는 커피 양은 같고, 문제는 그 카푸치노 같은 음료의 경우는 숏일수록 오히려 더 맛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똑같은 양의 커피가 들어가는데 더 우유를 많이 부어버리면 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. 실제로 그 카푸치노가 이탈리아에서 만든 그 음료잖아요. 이태리에 가면은 커피 다 조그맣게 먹잖아요. 에스프레소 잔에 먹고 카푸치노나 뭐 이런 걸 시켜도 되게 작은 잔에 먹는데, 스타벅스 톨 사이즈는 다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우유를 많이 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게 되면 원래의 카푸치노 맛이 안 나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맛있게 느끼는 것은 숏 사이즈일 텐데, 숏 사이즈가 메뉴판에 없으니까 그거를 시키지 않게 되고, 상대적으로 맛이 없는 톨 사이즈를 심지어 더 비싼 톨 사이즈를 시키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뭐 이렇게 메뉴를 숨길 정도까지 되는 거는 좀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더 비싼 메뉴를 사도록 유도하고, 가격에 되게 민감하거나 아니면 뭐 맛에 민감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싸거나 뭐 특수한 그 메뉴를 고르게 하는 이런 사례는 뭐 사실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가면은 흔히 PB 상품이라고 하는 마트 자체 제작 상품들이 있잖아요. 뭐 이런 상품들이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. 이를테면 우유나 뭐 과자나 이런 거 PB 상품들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런데 PB 상품은 싸죠.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PB 상품을 사게 하고 싶지만,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뭐 원한다면 돈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PB 상품이 아닌 더 비싼 상품을 사게 했으면 좋겠는 거죠.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, 일부러 PB 상품의 포장을 못생기게 만듭니다. 우유긴 우유인데 뭐 무슨 마트 제작한 우유 크게 써놓는다든지, 아니면 뭐 글씨를 굉장히 성의 없게 쓴다던가, 디자인을 좀 성의 없어 보이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기왕에 우유 먹는데 몇백 원 더 주고 또 예쁜 거 먹지, 또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뭐 PB 상품 이거 먹으면 나를 가난하게 보지 않을까, 이런 그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더 비싼 우유 먹는 거죠. 그거 말고 나는 정말 100원이라도 아껴야겠다, 난 싼 우유 먹겠다, 뭐 맛도 비슷한데,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, 뭐 현명하다고 뭐 말하는 게 좀 뭔지 모르겠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더 그 PB 상품을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고를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가격을 차별화하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 둘을 모두 잡으면서 그들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또 이것은 좀 뭐 우스갯소리 같게 들리기도 하는데, 옛날에
철도 산업 초기에 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1등 칸, 2등 칸에만 지붕이 있고 3등 칸은 아예 지붕이 없었다 그래요. 근데 뭐 지붕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붕을 올리는데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1등석, 2등석에 탈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3등석에 타지 말라고 하는 거죠. 저기 맞으면 비 맞지 않느냐, 남들이 보기에 우습지 않느냐, 그렇게 해서 차별을 하는 겁니다. 네, 제가 얼마 전에 헬스클럽에 다니게 됐는데요. 뭐 석 달에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고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는 그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 그 헬스클럽이 똑같은 3개월짜리 상품을 10몇만 원에 팔고 있는 걸 봤습니다.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뭐 헬스클럽이라는 게 똑같잖아요. 내가 가서 혼자 운동하는 건데 누구는 그 소셜 커머스에서 훨씬 나의 반값 정도 되는 가격에 오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 대우도 없고 굉장히 화가 나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사라졌습니다. 이렇게 가격 차별화 또 메뉴 차별화 하는 건 좋은데 소비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. 아까 말한 그 예로 들었던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좀 화가 날 수 있겠죠. 아니 카푸치노 숏이 제일 맛있는데 그건 왜 메뉴판에 안 보여줍니까? 왜 더 비싼 톨 사이즈를 사도록 유도하는 겁니까? 라고 그 반발심이 들 수 있겠죠.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관리하는 예입니다. 톨 사이즈도 뭐 상대적으로 숏에 비해서 맛의 밸런스가 없다는 거지 맛이 없는 음료는 아니거든요. 맛이 있거든요. 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으니까. 또 그 톨을 먹는 어떤 거기서 뭐 정말 양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고객도 있을 거고 또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고객님, 톨 사이즈가 가격 대비 양이 가장 많으니 이것이 가장 현명한 초이스입니다.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뭔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겁니다. 우유도 마찬가지죠. 뭐 패키지를 일부러 못생기게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은 사지 않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경쟁하는 다른 가게, 다른 마트에서 똑같은 PB 제품인데 또 예쁘게 판다. 그러면 글로 고객이 몰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정도의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.